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방송사고 아니고요. 네. 입을 한번 꾹 다물고 있어봤는데 입에 힘을 좀 주게 되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이를 좀 악물게 되네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네. 보통은 위아래 어금니가 2에서 3mm 정도가 좀 떠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집중도 하게 되면 네. 어쩌겠습니까? 또 이를 좀 악무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좌우로 일을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잘 때 가면 힘든데. 힘들죠. 이런 행동은 턱 관절에 당연히 안 좋고요. 네. 또 시간이 경과가 되면 치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두통까지 생긴다고 네. 하니까 정말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근육이 뭉치면서 얼굴, 목, 어깨까지 통증이 퍼진다고 합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의식적으로라도 이 악무는 행동은 좀 의식적으로 자제를 좀 하시고 네.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이 심호흡 자주 하시면서 이 턱 같은 경우에는 힘을 좀 이렇게 빼시는 게 좋다고 그러죠. 네. 네, 또 힘을 빼는 운동도 있는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뭐예요? 입을 70% 정도 이게? 벌려서 하고 조금 풀어주는 연습 10초, 20초 정도 해주시면 좋다고 하니까요.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네. 근육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평온한데 네.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그래서 드는데. 사람이 없을 때 해주시면 가끔은 바보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멍하게 네. 근육 풀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좀 심하시면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되지만 그렇죠. 그 전에 안 좋은 습관을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쪽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예, 뭐 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뭐 좀 꿉꿉한 날씨인 것 같은데 또 주말에 비 소식까지 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은 여전하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충남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강풍을 동반해 천둥, 번개는 물론 시간당 20mm 이상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국 남부지방에서 북동진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 28도, 세종 29도, 대전 27도로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이하,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면서 이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29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뭐 일기예보에 나온 것처럼 네. 주말에 그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네. 비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자꾸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도 찾아봤었는데요. 네. 뭐 10,000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SNS 구독자를 보유하고 네.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그 SNS도 하시고 개인 방송도 하시면 인플루언서. 저는 뭐 열심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주 택도 없죠. 그냥 저의 취미와 저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건데 네. 개인 방송 크리에이터로도 저는 활동하시잖아요. 택도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택배도 잘 안 와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병아리 수준보다는 더 밑에 단계 이제 달걀 수준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나 나의 일상이나 이런 얘기들을 소소한 얘기들을 SNS에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뭐 합쳐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이 몇만 명은 꿈도 못 정말. 꾸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침 가족 여러분들을 네.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저희 아침 방송 많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사진 사연 보내주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보실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주제를 저희들이 이제 자유주제로 풀어서 네. 오늘만큼은 나도 인플루언서 소개하고 싶은 사진. 네. 그러니까 뭘 보내면 되냐면 어. 여행 간 얘기, 요리한 얘기, 맛있게 뭐 먹은 네. 얘기,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풍경, 바다, 산. 네.
심지어는 좀 뭐 반려견 동물들 우와. 할 거 엄청 많네요. 무궁무진하네요. 그래요. 네,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 주셔야죠.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인플루언서도 만들어 드리니까요. 그럼요, 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 첫 소식은 이제 문화나들이 시간인데 네. 요즘에 감성이라는 단어, 아까 뭐 인플루언서 얘기도 했지만 감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유행을 시켰어요. 네. 여행도 감성 여행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느리게 천천히 돌아보는 감성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이 소식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감성 문화 여행 소식 준비했습니다. 감성 문화면 이제 문화가 강조잖아요. 네, 문화, 네. 그러면 그냥 뭐 둘러보고 사진 찍고 이런 여행보다는 문화 예술이 좀 살짝 담겨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소박하지만 분위기 있고 서정적이면서 좋다. 세련된 뭐 그런 네. 걸 말하는 거죠. 소박하고 서정적이고 세련되고 네. 우리가 참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마을의 문화 이야기가 담기고 골목 곳곳이 여행지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당진 면천읍성. 읍성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감성 제작소들을 찾아가 특별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자. 소박한 아름다움을 품은 당진 면천. 최근 떠오르는 감성 여행지 중 하나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 오늘 여기 면천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면천 이 한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여행을 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 하루 종일 이 마을에 계실 건가요? 네, 오늘 하루는 여기 다 돌아보면서 여행을 다닐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좀 같이 좀 이 마을 함께 해도 될까요? 네, 같이 동행하시죠. 면천면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우리의 전통주를 만드는 곳.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면천 두견주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면천면의 한 동네인 성상리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성벽인 면천읍성의 흔적이 남은 역사 마을이다. 우리 면천읍성은 세종 때서부터 축추가 시작돼가지고 강정기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이 됐고 근대에 오면서도 훼손이 많이 됐었는데 근래에 와서 한 15년 전서부터 면천읍성이 충남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유교문화권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근래에는 많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마을은 이제 단순 역사 여행지가 아니라 문화가 꽃피는 여행지. 동네 곳곳에 감성지수 올려주는 다양한 장소가 생기면서부터 많은 이들이 이 동네를 찾아오고 있다. 면천읍성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안에 작지만은 미술관서부터 책방서부터 이런 참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게 이렇게 같이 공생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한 미술관. 우체국이 있던 자리에 문을 연 이 미술관에는 온전히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런 시골 마을에 미술관을 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실은 미술관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면천에 반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업실을 찾던 중에 이 우체국 예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임대도 아니면은 뭐 구매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은 꿈을 이루었죠. 다달이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면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면천 여행의 중심지인 미술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고도현 작가 초대전으로 우리 고유의 선, 색, 향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더 많은 매력이 담긴 장소. 서양 화가이기도 한 관장님의 감각이 돋보이는 미술관 안에서 사색의 기쁨도 느낀다. 그래도 미술관 하면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전시에 기획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정말 작품을 볼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시고 오셔서 마음껏 작품 전시를 관람하시고 그리고 느끼고 즐기고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잠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시간까지도 옮겨간 듯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근한 모습의 한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기자기한 물건들로 채워진 또 다른 감성 공간이다. 저희 가게는 저만 빼고 다 팝니다. 저를 못 파는 이유는 엄마가 AS를 못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보를 벗겨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식장을 정말 싣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수집한 그런 물건들, 뭐 작가들 작품들, 그래서 보이는 물건들 다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팝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추억도 팔아요. 수백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한 가게. 이 상점의 대표도 역시 화가로 활동 중이며 미술관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뒤 이 동네의 매력에 빠져서 정착까지 하게 됐다. 제가 재작년에요. 우연히 미술관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객관전을 보러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관장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그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전시를 좀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5월에 한 달 동안 전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책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동네에. 책방에 드나들다 보니까 여기 건물이 있어서 좋은 쉼터처럼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면천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면천의 매력을 찾고 있어요. 다음 문화 감성 충전소는 매력 가득한 면천에서 시간을 이어가다 보면 꼭 한번 들르게 된다는 책방.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곳에서만큼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 중이다. 저희 책방이 작은 책방인데도 불구하고 책이 상당히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던 책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인문학 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중에 뭐 역사책이라든지 또 그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그림책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이 조금 많은 편이죠. 예. 과거 자전거포였던 폐 건물에 책방이 생기면서 누구나 들어가서 책을 읽으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책방인 동시에 동네 사랑방인 셈이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는 책방. 6월 매주 금요일에는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리며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열고 있다. 저희 서점에서는 이제 작가들을 초빙해서 북콘서트를 간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당신에 대한 인문학 강의들을 강사들을 좀 초빙을 해서 듣고 있는 그러한 강좌를 조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 모셔서 같이 강좌를 꾸며가는 그런 부분도 좀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면천에서는 지금 청년 창업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인 옛 창고를 전시 공간으로 임시 개방하는 등 아기자기 면천 문화축제를 진행 중이다. 6월 28일까지 진행될 면천의 상징전을 통해 진달래에 관한 그림과 분재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가 하면 연암 박지원 선생과 관련된 책과 자료 등도 같이 만나볼 수 있다. 우선 전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달래를 소재로 한 실제 진달래 생명으로서의 진달래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 작가의 다양한 시각으로서 진달래를 팝아트적인 생각으로 그런 진달래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시 공간 안에서 만나는 또 다른 특별 전시도 흥미롭다. 미니아트의 세계라는 주제로 동전보다 작은 그림 안에 섬세함을 담는 심현대 작가의 나노 드로잉. 연필심 조각가라고 불리는 황수민 작가의 정교한 마이크로 조각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시킨다. 이쪽에 있는 약간 미니멀 아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정말 돋보기로 봐야 될 수 있는 작은 작품들을 이제 진짜 큰 풍경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황수민 작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연필 흑연심이나 이런 데 안에서 다양한 그런 모티브를 끌어내므로써 어린 아이들에게 또 많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화기행 아기자기 면천을 위해 지역의 컨텐츠로 제작 공연도 준비. 이번 주말까지는 생활탐구 창작 뮤지컬인 연암 할배 어떻게 할까요도 만날 수 있다. 즐거움이 배가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 고민들은 발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 슬픔들은 발이 되고 잊히고 하루가 또 하루가. 문화여행 좀 어떠셨어요? 네, 면천의 이 작은 마을 안에서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그 전시관까지 한눈에 하루 안에 다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일상과 지루한 하루 당진 면천읍성 안. 작지만 특별한 동네. 반복된 일상과 골목 곳곳을 감성으로 물들이며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소박하지만 세련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면천으로 감성 문화 여행을 떠나보자. 걸어보는 거야. 야, 당진의 면천 네. 읍성 안에 작은 동네인데 네. 와, 저 안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아기자기 면천이라는 제목으로 네. 문화기행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볼거리도 풍성했는데요. 네. 전시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요, 또 체험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화축제는 혹시 놓치더라도 아까 만나보셨던 이제 서점, 그 미술관하고 책방이죠. 네. 서점이 아니고 책방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 다 판다는 이 감성 상점까지 있다 보니 네. 글쎄요, 꼭 가보면 좋지 않을까. 볼거리가 많아서. 네. 또 한 가지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가면 요거 콩국수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감성 여행 면천으로 한번 계획 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심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즐기는 정말 딱 좋겠네요. 어우, 좋죠. 네. 뭐 도심 얘기하고 여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제가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 도심 좀 각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네. 이제 전원, 시골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전원 생활을 좀 로망으로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자연 속에서 예쁘게 네.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로망이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 자연 속에서 이웃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고 하죠. 여기 한적한 시골에서 이웃사촌으로 만나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지금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조금 이제 배워가면서 살고 있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 예담촌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자연 속 초록의 싱그러움이 감싸고 있는 전원주택. 10년 전 논이었던 이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보자는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걸 이제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조성을 한 거고 사진작가협회에 있으면서 불교 사진을 제가 지금 많이 이제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청주에 그 불교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 네 분한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게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승낙을 해버렸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네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와서 일군 노년의 보금자리. 자연을 벗삼아 살아선지 부부들의 모습이 참 평온해 보입니다. 예담촌 오시기 전에 원래 사모님들끼리 아시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인데 굉장히 그 형님으로서 이렇게 동생, 아끼는 동생처럼 많이 챙겨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아주 앞장서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상차림 같은 거를 여러 사람 거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혼자 막 몸다러 할 때 이웃에서 전부 본인들이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거 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게. 사진협회 회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수시로 만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시회에 선보일 사진도 함께 고르곤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진 하는 사람 말고도 집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의 본업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쉴 나이지만 각자의 사진집을 펴낼 정도로 활발한 취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진의 소재들도 개성 만점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단점을 크게 사진전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각자 이제 사진전을 해도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각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진을 갖고 전시를 하니까 서로 이제 개성이 뚜렷하고 존중돼야 될 부분들은 존중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원주택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동 텃밭을 만들었다는 예담촌 식구들. 도심의 아파트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총 몇 평 정도 돼요? 200평 정도 되는데 그 네 집이서 50평씩 나눠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고랑씩 각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에 농사 정보도 함께 나눠가며 텃밭을 일군다는데요. 저는 이 풀을 보면 절대로 가만 못 두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많이 크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형님 여기도 달리는 것 좀 봐요. 먹어도 돼. 맛있다. 다른 데 가서 단독으로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개성이 강하지만 서로 그 강한 개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생활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삶 중에 하나예요. 제주 많은 이웃사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때면 예담촌에서 조촐한 예술 행사를 열기도 한다는군요. 이제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되는 이제 완전히 농사 짓는 주택, 저는 시골 마을로서 큰 차들이 오고 가고 이라는 동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협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애로점들이 서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 바람에 마을의 협조도 잘하시고 원만하게 현재로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예술인들이 모여 산다고 지은 이름 예담촌도 마을 표지석에 새겨지고 예담촌의 일원으로 살면서 느껴온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책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수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느끼는 사계절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제가 수필로 썼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한 그런 책입니다. 편리한
큰 도심을 마다하고 시골로 들어와 노후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 10년 세월 정성 들여 가꾼 전원주택에서 마주하는 사계절은 그림 엽서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푸른 녹음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름에도 굉장히 여기가 시내보다 한 3도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시원하고 저희는 한여름에도 별로 이렇게 에어컨을 뭐 몇 번 틀지 않고도 한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즉석 신앙송 가능하세요? 예담촌의 이야기를. 글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러한 곳이 과연 내 삶에 정수를 묻어줄 수 있는 곳, 그런 희망을 안고 있기에 이곳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같이 녹아있기에 또 하루가 간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묵은지까지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들로 저녁상이 차려지고 예담촌의 소박한 저녁 만찬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친척들 와도 다 도시에 사니까 어떤 이러한 농촌의 이런 낭만과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도 가끔 뭐 놀러 오시면 뭐 방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에만 계시려고 그러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해요. 은퇴 후 노년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이웃사촌들. 조금씩 양보하고 또 조금 더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10년 세월을 탈없이 지내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내와서 같이들 마시고 같이들 먹고 그다음에 또 품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전혀 거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담촌에 어둠이 내리고 사진작가들의 긴밀한 회동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합동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식지 않은 열정으로 노년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의기투합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오래 건강하게 우리가 앞으로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즐거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 최고일 것 같아. 다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다 끝마치는 그런 예담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 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굴곡진 삶을 돌아나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의지하며 여생을 함께 보내고 있는 예담촌의 이웃사촌들. 그들의 선택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 음식도 네. 이제 집에서 한두 가지씩 이제 준비해서 모이면 네. 진수성찬이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풍성해지죠. 야, 이게 얼마나 좋아. 저렇게 사는 게 바로 좀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여 살아서 예담촌이라고 한다는데 네. 특히 남편분들이 그 사진이라는 공통된 취미로 똘똘 뭉쳐 계시네요. 이 좋아하는 거가 같은 분들끼리 네. 모여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MC 보는 네. 뭐 선후배들 계시면 이분들 좀 모아서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했는데 네. 이 말 많은 직업들이라서 좀 시끄럽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네. 나중에 뭐 좋은 자리를 발견하시면 저도 갈 수 있나요? 오신 막내로 오셔서 이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뭔가 해야겠네요. 네,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노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오늘만큼은 나도 인플루언서 소개하고픈 사진이었습니다. 네. 와, 보내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냥 아무 사진이든 보내셔도 네. 괜찮습니다. 관심 갖는 사진, 예, 일상의 사진도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제 건강 톡톡 시간 함께 이어갈 텐데 네. 최근 한 구인구직 업체에서 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을 조사를 했는데 네. 1위가 뭐 예측들 하셨을 텐데 목, 어깨, 허리 통증이 1위래요. 아, 그렇군요. 특히나 뭐 스마트폰 사용도 많이 하고 노트북 사용도 많이 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네. 어깨 통증은 정말 뗄 수 없는 질환인 것 같고요. 네, 네, 네. 흔히 말하는 이런 오십견도 왜 어깨 여길 통증의 하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십견은 그 이름 때문에 노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한 내용 이제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 톡톡 주제 어깨 통증의 종류와 치료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훈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깨 얘기로 시작을 해보는데 네. 요즘에 어깨 통증 그 환자분들 병원을 많이 오시나요? 네. 일단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간단한 어깨 운동 하나 하면서 운동을 합니까? 시작해 보려고 네. 합니다. 네네네. 우리 어깨 으쓱 하는 거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노래도 하잖아요. 으쓱. 이 으쓱한 상태에서 힘을 주고 버티는 겁니다. 10초간 버텨보겠습니다.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네. 네네. 자, 오. 네.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네. 그 다음에 어깨를 쭉 펴 상태로 또 10초간 유지해 줍니다. 10초간. 네. 아주 간단한 운동이고 네. 어깨에 평소에 통증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네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자주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오십견 얘기 나오고 네. 어깨 관련돼서 오늘 제일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프긴 한데 버틸만 하다면 괜찮은 건가요?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이 버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깨 운동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귀찮다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좀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 자세하게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깨 통증은 이제 허리 통증 다음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네. 질환입니다. 성인들에 있어서는 약 20%에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새는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네. 그리고 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지시고 예. 고령화로 인해서 이러한 어깨 통증은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어깨에 통증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어깨 통증의 원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깨 통증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중 흔한 원인들로는 동결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예. 목 디스크로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질환으로 의해서도 드물지만 어깨로 방사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환자분들께서는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고 네. 궁금해하시는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오십견 얘기 오십견. 아까도 좀 했었는데 네. 오십견 질환은 이제 빠졌어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오십견의 정확한 진단명은 네.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거를 그냥 오십견이라고. 네. 동결견. 이제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오십견이라 지칭하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특별한 게 뭐 어깨를 다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어깨가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전체 인구에서 약 2%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오신 40대나 70대 환자분들께 네. 오십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환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예. 내 나이가 몇인데 오십견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게 5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는 거지 40대 이전이나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관절경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이 정상 어깨인데요. 아이고. 정상인 경우에는 저게 하얗고 네네네. 뽀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오십견 어깨를 보게 되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 안쪽이 다 붉게 되어 있고 아이고. 유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염증과 유착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을 하고 어깨가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네. 야, 정말 그런데 특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오십견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럼 오십견이 쉽게 생길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오십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을 하는 등으로 어깨를 고정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병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를 비교해 봤을 때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우세수의 어깨에서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뭐 주변에 이제 50견은 나이가 50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50견 왔다라는 분들 팔이 잘 안 움직여준다라는 분들 저거든요. 예. 그런데 50견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50견은 특별히 뭐 어깨를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아픈 쪽 팔로는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잠을 잘 때도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우면 너무 아파서 그쪽으로는 돌아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많은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오십견의 증상에 따라서 오십견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통기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야간통이 많이 발생을 하셔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결기로 어깨의 통증은 비슷하지만 어깨가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고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동기로 어깨의 통증도 호전이 되고 어깨가 굳은 것도 조금은 풀리지만 제한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쭉 가는데 저는 1기에서 지금 2기 아유, 눈물이 나죠. 아유, 그런데 이 오십견 흔히들 뭐 냅두면 또 괜찮아진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좀 좋아지기도 할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지만 안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통증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 가동 범위, 그러니까 어깨가 움직이는 거가 굳어진 것은 호전은 되지만 제한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증이랑 어깨가 굳은 거 모두 다 회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오십견의 치료로는 스트레칭, 먹는 약,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수술 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로는 스트레칭 치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감소되어 있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 시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로 통증을 감소시켜드리고 스트레칭을 교육시켜드립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께 어깨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붕붕 돌리는 거나 이런 동작을 많이들 취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한 어깨에서는 모르겠으나 통증이 있는 어깨에서는 방향성에 있는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과 같이 다녀봐서 아는데 저런 거죠. 네, 저희 치료사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지금 어깨가 좀 안 좋으시다면 저런 스트레칭을 좀 따라서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쪽 팔을 안 아픈 쪽 팔로 잡고 머리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이제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10초 동안 유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 10초 동안 유지해 줍니다. 이거를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외전 운동이고요. 아픈 쪽 손목을 안 아픈 쪽 손으로 잡고 배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또 이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해 주면 됩니다. 한 번 하실 때 이 동작을 10회씩 반복해 주시고요. 10초, 10회? 네. 그러니까 100초가 걸리겠죠. 그렇군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괜찮아지면 100초야. 뭐.
야. 하루에 3회에서 6회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를 하루에 네. 3회에서 6회 정도. 네, 쉽게 생각하시면 밥 먹을 때마다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면은 한 번은 생각날 때 한 번 더 하면 6번 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동작은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워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자세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네. 이 두 가지군요. 예, 봤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동작들하고 흡사한데 네. 진짜 말씀하신 것 그대로 10초 하다 보면 뻐근하고 아플 수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죠. 네. 또 운동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아픈데 운동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혹시 수술도 아까 수술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예, 수술은 어떻습니까? 이제 통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다리나 허리 이런 데 유연성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50견의 스트레칭도 동일하게 자극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 내에서 반복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스트레칭 시에 발생을 한다. 이때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스트레칭 범위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서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이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는 50견 환자 100명 중에 2명 정도에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스트레칭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경을 통해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 안을 보면서 유착이 발생된 관절면을 박리시켜주게 됩니다. 뭐 저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더 하잖아요. 이게 수술은 가급적이면 이제 100에 2 정도라고 네.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법을 써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하다가 스트레칭, 네. 찌릿이 아니라 좀 하면 날카로운 그러면 그런 통증이 이제 꼭 병원을 방문하시라는 거고 뻐근한 거는 계속 풀면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네. 왜요? 그래도 곧 호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은 100에 2이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뭐 동결견 이게 50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회전근개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일반적인 환자분들께서 생소한 표현인데요. 이제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제 원형의 띠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고 해서 회전근개라고 불립니다. 이제 어깨 관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비유하는 표현으로 골프 티 위에 올려져 있는 골프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골프티가 작은 데 비해서 골프공은 그 위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도 동일하게 위팔뼈는 큰데 반해서 이 위팔뼈가 어깨에 연결된 부위는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덕분에 팔을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정성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 위에 있는 극상근, 앞에 있는 견갑하근, 뒤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근, 이 4개의 근육이 어깨를 둘러싸면서 움직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깨를 안정화시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전근개 근육들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통증이나 근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회전근 여기 4개가 있다라는 거 오늘 뭐 공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픈 건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원인으로는 충돌증후군, 과사용, 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돌증후군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깨 관절을 살펴보면은 어깨의 위팔뼈와 그 위에 견봉이라는 뼈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어깨에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깨를 옆으로 들어올리거나 할 때 이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끼이게 되고 그러면 힘줄에 마찰과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아파. 이게 한 번 가해진다고 해서 바로 파열이 되진 않는데요. 이게 반복해서 가해지다 보면은 힘줄이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없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어깨 파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를 쓰시는 일을 오래 하시거나 혹은 운동을 갑자기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도 어깨에 힘줄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나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어깨부터 떨어지는 경우에 어깨에 큰 충격이 가게 되면서 힘줄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50대 이후에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이제 안타깝게도 퇴행성 파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야, 이게 갑자기 퇴행성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약간 맞지 않나 싶은데 이 회전근개 파열 뭐 제가 야구 관련된 뭐 일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사회인 야구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이제 무리해서 이제 공들을 막 던지고 어깨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 회전근개 파열이 거기에 나오는데 증상은 좀 어떤가 싶어요. 그 야구 많이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 이제 야구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보면은 공 던질 때 잘 던지고 이제 집에 가서 아프고 이제 좀 있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던지면은 또 밤에 또 아프고 이러시다 보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들은 낮에 활동하실 때보다는 밤에 쉴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팔을 뻗거나 아니면 들어 올릴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통증은 단순히 어깨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이나 목, 심한 경우는 이제 팔꿈치나 손까지도 방사통 형식으로 뻗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에 근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시고 어깨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로 한 번에 뚝 끊기지 않는 경우에 보통 초기에는 파열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도 크지 않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냥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적합하게 받지 않으면 파열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 통증도 더더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의 환자분들에 있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을 하시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면은 이제 MRI나 뭐 이렇게 그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겠죠? 네. 오. 말씀하시는 게 다 저거든요, 지금. 아이고, 난 오늘. 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두 질환 다 이 어깨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질환인데요. 그럼 뭐 어떤 경우일 때 뭐 오십견이다, 또 어떨 때 회전근개 파열이다,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MC분처럼 이제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이 저희한테 오시면은 일단 문진을 합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뭐 운동은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 검진을 합니다. 얼마나 들어 올려지는지, 힘줬을 때 아픈지, 그냥 아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가장 먼저 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엑스레이 검사 후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MRI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 있는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공포증이 있죠. 그리고 이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이제 시술자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검사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다 파열 소견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네, 하고 나서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서 저 초음파 검사하다 치료까지 되면 시간도 짧게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근데 이 오십견 얘기하고 이제 회전근개 얘기하고 하는데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구분이 저희들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안타깝게도 50견 환자의 30% 가량에서는 네.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쉽게 증상만 가지고 난 50견이다, 난 회전근개 파열이다 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어깨가 아프시면 가급적이면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고 네.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끙끙거리지 말고.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 50견의 통증은 어깨가 아프면서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가동 범위는 정상인 경우가 많으나 가동 범위 끝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근력 저하로 인해서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뭐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네. 거 들으니까 그냥 딱 편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회전근개가 말하자면 힘줄이잖아요. 근데 이 힘줄이 끊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외상에 의해서 파열이 발생한 경우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끊어진 경우 예. 혹은 환자분의 나이가 젊어서 빨리 복귀를 하는 게 더 나을 경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조기의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파열된 정도가 얼마나 큰지 환자분의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네. 혹은 평소에 팔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 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파열이 된 부분이 크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네. 이제 보존적 치료만 가지고도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네. 위치나 위험성에 따라서 즉각적인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료 방법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실상 뭐 모든 분들은 네. 이 수술을 안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겁도 그럼요. 나고. 네.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 치료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벼운 통증으로 오신 경우에는 일단 네. 저희가 먹는 약을 드립니다. 네네. 먹는 약은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네네. 소염 진통제는 말 그대로 파열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네. 따라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는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네. 병변에 발생한 염증을 소염 진통제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시켜줘서 진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위치에 주사를. 네. 네. 하지만 문제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조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심장이나 신장 등의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두 번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맞다 보면은 도리어 조직이 약해져서 파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번은 모르겠으나 이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치료로는 이제 프롤로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주입된 포도당 용액은 경미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고 이렇게 유발된 염증 반응은 이제 병변의 회복을 돕습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 반응을 좀 더 회복 반응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를 인대 강화 주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요. 네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네. 비침습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바늘이 몸에 들어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네. 몸의 외부에서 병변 방향으로 충격파를 반복적으로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가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해진 충격파는 병변 부위의 혈류량을 늘려주고 혈관이 더 많이 생성되게 해서 병변의 회복을 돕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충격파가 가해지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자극되어서 통증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석회성 건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프롤로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어깨 스트레칭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이 어깨가 아프면 움직이기가,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떤 동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을 먼저 시행해야 됩니다. 네네. 한 번에 10번씩 하루에 3에서 6회 정도 시행하고요. 어깨에 통증이 호전된 후에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고무밴드를 가지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 같은 데다가 고무밴드를 고정시켜 주시고 네. 어깨에 내외전이랑 외회전 근력 운동을 영상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과 네. 이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스트레칭과 동일한 횟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네.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예.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각도를 45도 이하로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굳이 끝까지 다 돌리실 필요 없고 네.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45도 이내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 치료는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호전이 된 후에도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굳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안 쓰면 굳는데 네. 스트레칭은 사실 아프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뭐 저는 그냥 오늘 뭐 제가 득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들었어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건강톡톡 오늘은 어깨 통증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훈 재활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과 또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은 여전하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충남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3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강풍을 동반해서 천둥, 번개는 물론 시간당 20mm 이상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국 남부지방에서 북동진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8도, 세종 29도, 금산 27도로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이하,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면서 이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29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네.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함께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오늘만큼은 나도 인플루언서 소개하고픈 사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님. 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식물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네. 같은 꽃이라도 이름과 색깔이 달라 지인들과 함께 꽃을 구경하러 산책 나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귀한 꽃, 귀한 식물. 식물 전문가라고 예.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저분도 뭐 조만간에 또 크게 유명해지지 않을까. 네. 야, 좀 예쁜 꽃들과 식물들이고요. 네, 0424번님. 집에서 제가 만든 요리를 자랑해보아요. 사 먹는 게 편하고 좋지만 직접 요리하면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정말 뿌듯해서 밥맛이 더 꿀맛. 특히나 함께 먹으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지금 사진마다 다 다른 네. 요리들인데. 와, 어머. 아우, 이분은 조만간에 식당 차리시겠는데요? 네. 야, 맛있어 보이네요. 9928번님, 멋진 사진 찍어서 함께 공유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취미생활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방송도 나오고 네. 일석삼조네요. 야, 이거는 사진 작가네요. 그러니까요. 사진이. 와, 그림 같아요. 어머,
야, 너무 멋지십니다. 찌금으로 해서 뿌듯함. 네. 네, 6579번님, 중국 상해에서 타향살이했던 날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유롭게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합니다. 인물 사진이세요. 아우, 멋있으시네요. 야, 네. 부럽다. 그래도 타향살이 했지만 상해에서 살았잖아. 네, 아유. 가끔은 외국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네. 이게 그립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9801번님, 제가 좋아하는 가수 송가인 씨가 좋아한다는 진도 돈가스 맛집 다녀왔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돈가스가 더 맛있어서 놀랬다고. 진도 여행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송가인이여라. 예, 그 가수가 좋아하는 진도 돈가스. 야, 무슨 맛일까요? 더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네요. 예, 뭐 참지 못하고 가는 분들 계시죠. 네, 7084번님, 날씨가 더워져서 가까운 대천 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이런 조개 껍질 사진, 해외여행 다녀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러네요. 아시죠? 조개 네. 껍데기들, 와! 야, 이쁘다. 네, 아기자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3825번님, 요즘 저는 아이들과 만들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5살짜리 쌍둥이. 쌍둥이. 자꾸 뭐 만들어달라고 해서요. 이야. 어릴 때 하던 공작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야, 저 쌍둥이 아이들하고 놀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야.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만나봤는데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멋진 사진 보내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이름부터 행복함이 묻어나오는 아산 기쁨 두 배 마을로 떠납니다. 특산물인 배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재활용 협동조합에선 양말목 재활용도 하고요. 서바이벌 게임장도 있어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마을.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제 초중고 전학년이 등교를 하면서 만난 첫 번째 주말인데 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생활을 어떻게 불편한 건 없었는지 좀 체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주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까지는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네. 부모님들이 옆에서 잘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일제 없이 이제 공적 마스크도 네. 아이들 학생 같은 경우 5장까지 구매 가능하니까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거 꼭 알고 맞습니다.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이 잘 대비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기약하죠.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